오늘 전북연합신문사에서 주최 주관하는 제10회 전북연합신문사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고 휴대폰을 좀 진동이나 이렇게 오프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좌석은 이렇게 한 석씩 했으니까요. 외부에서 차를 마실 때나 좀 이렇게 거리 두기를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전북연합신문사 본사 업무부장 이문갑입니다. 오늘 행사는 전북연합신문사가 주최 주관하고 효사랑 실천 전북협의회가 후원하는 제10회 전북연합신문사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 행사입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위하여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전북연합신문사 전성수 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장님을 단상으로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연합신문사 사장 전성수입니다. 제10회 전북연합신문사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 행사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보궐선거가 있겠지만 전 국민의 관심사로 선거를 통한 참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꽃이라 했습니다. 선거가 부패되고 부정되면 국가위기가 찾아오고 국론이 분열되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유권자의 선거 참여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참정권입니다.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해서 자신의 뜻을 잘 전하는 것이 국가 발전이고 정치 발전이어서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불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서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변 이웃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전북연합신문사는 그간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많은 홍보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앞당기는 데 일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유권자의 의무, 성실한 참정권 행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며 우리 모두를 위한 실천 방안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아름다운 선거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착과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제10회 전북연합신문사의 캠페인을 통해 도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공정한 선거의 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대회 주최사인 전성수 사장님과 후원사인 효사랑 실천 전북협의회 안우현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특강자이신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임찬희 조사 담당관님 함께 모시고 선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자 대표 앞으로.
찬성. 바로 하나, 우리는 헌법이 부여한 유권자의 의무를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민주 시민이 책임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해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과 참된 대의 민주주의 실현에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일체의 위법 행위를 배격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하나, 후보자들은 후보자가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여 올바로 평가받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선거의 정책의 토대를 마련한다. 하나, 후보자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 문화를 조성하여 국민 화합을 이룩한다. 하나, 우리는 부정한 향후를 절대 배격하여 청렴과 도덕성을 겸비한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으로서 아름다운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1년 3월 19일 선사자 대표 양용호. 강명화. 바로 인사하고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한 분씩 양쪽으로 쓰셔서. 잠시 후에 특강 시간이 있겠습니다. 특강 준비를 위해서 잠시 행사를 휴정하고 행사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분은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지도 담당관 임찬희 특강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담당관 임찬희입니다. 지금이 11시 10분입니다. 30분 정도 강의는 진행될 예정이고요. 혹시 중간에 질문 사항 있으시면 강의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0회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강의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전북 연합신문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소개를 간단히 하면요. 올해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한 지 20년 되는 해입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가 고향이고요. 그래서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를 오래 했고요. 전북에는 2018년도에 발령을 받아서 가족과 함께 다 이사를 해서 4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옮기는 것 때문에 약간 좀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되게 학교를 적응을 잘하고 또한 학교 생활도 되게 만족한다 그래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파트인데요. 이 부분을 왜 오늘 주제로 잡았냐 하면 최근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선거운동 방식에 있어서 새롭게 많은 부분이 좀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잘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이거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선거운동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평상시 그러니까 지금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선거운동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정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선거 때 보면 늘 반복해서 많이 발생하는 위반 행위가 있습니다. 특히나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게 허위 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관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도 많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거운동 말씀드리면 여러분 선거운동 방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지티브 선거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내가 당선되거나 후보자가 아니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서포터들이나 뭐 팬클럽,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단체들이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선거운동들입니다. 이걸 포지티브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네거티브 방식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낙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선거운동입니다. 그래서 가끔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게 네거티브 방식의 낙선운동은 위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법상으로는 포지티브 방식도 가능하고 네거티브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 선거 때 무슨 시민단체에서 낙선운동 벌이기도 합니다. 그 법으로는 가능한데 그 낙선운동 벌이는 방식에 있어서 그거를 좀 허용하지 않은 방식이 부과되니까 그 부분까지 선을 넘어서 하니까 위법인 거지 단순히 낙선운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뭐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법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법에는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이게 선거운동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에서 선거운동 기준을 판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법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선거운동이 되려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 우선 선거가 정해져 있는 특정 선거. 지금 어떤 사람이 뭐 얘기를 막 해요. 뽑아달라 그러고 지지해달라 그러는데 자기가 나중에 선거에 나오면 해달라 그래요. 이거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선거에 나올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선거가 특정돼야 돼요. 어떤 선거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후보자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특정 후보자. 예. 아직 후보가 아닌 사람이 어떤 자기 지지 호소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어떤 그런 그 선거도 특정되고 후보자도 특정된 사람이 자기의 당선이나 뭐 이런 걸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보시면 그 외부로 나타났을 때 선거인 관점에서 아, 저 사람이 선거운동 하는구나라고 인식될 정도로 아주 좀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어야 된다. 이게 지금 법원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또한 법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 국가기관이나 법률 전문가, 굉장히 그런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선거운동이다. 이렇게는 알 수가 없고 그냥 유권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 좀 보여줘야 선거운동이라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 선거운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좀 범위가 엄격하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설 명절 때나 가끔 명절 때 또는 뭐 계기를 이용해서 특정 무슨 3.1절이나 이런 국경일 때 길거리에 그 현수막 많이 달립니다, 지금. 근데 그 현수막 잘 보시면 거기 어떤 선거라고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자기의 당선에 관련된 이런 문구가 직접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달더라도 법원에서 어떻게 보냐 하면 이건 선거운동까지는 아니다. 대신에 자신의 인지도, 자기를 좀 알리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 자기가 어떤 이런 사회생활이나 우리의 그 정책 어떤 이런 데 내가 이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알리는 것, 이 정도다. 이 정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기준이 돼 있어서 그 한편으로 저희한테 신고도 많이 옵니다.
이거 현수막 이렇게 많이 달아도 되냐? 저 사람이 사진 넣어서 현수막 달아도 되냐? 과거에는 좀 법원에서 저렇게 판시하기 전에는 저희가 좀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허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운동은 지금 법원에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선거운동을 저희가 이제 선거 때는 저희가 선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1년의 이제 시간 흐름을 보면 선거가 한참 남은 시기, 그다음에 이제 선거가 임박한 시기, 그다음에 선거 기간, 그다음에 선거일,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카테고리가 나뉘는데요. 선거가 뭐 한참 남은 시기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선거가 임박한 시기, 그것도 법원 기준입니다. 법원에서 봤을 때 법에는 없으니까요. 이런 기준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 선거가 지금 가까운 시기를 법원에서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선거일 전 기준으로 며칠 전. 선거가 몇 개월 남았으면 임박하다고 얘기할까요? 지금 이제 대선이 한 1년 정도 남았는데요. 네. 법원에서는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180일. 예. 그래서 선거 운동은 아니지만 180일 들어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것도 좀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수막 같은 경우에 지금은 제한 못 하는데 이제 180일이 들어오면 이제 그런 현수막 사진 붙이고 이름 붙이고 자기 뭐 이렇게 슬로건 붙이고 뭐 이런 현수막이 선거 운동은 아니에요. 규정 정의로 보면. 그런데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선거법상으로는 180일서부터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지나가다가 선거 기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선거일서부터 거꾸로 해서 대통령 선거는 이게 총 23일이고요. 그 밖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는 13일입니다. 그렇게 좀 짧은 기간에 선거 기간이 있고요. 그게 지나면 선거일은 아시는 것처럼 하루. 그렇죠? 그래서 선거일에는 우선 아침 6시부터 일찍부터 저녁 6시까지 평온한 가운데 투표가 이루어지고 또한 투표가 끝나면 바로 개표장으로 가져가서 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날 자정이 넘기 전에 당선자가 이렇게 언론에 주로 나오죠. 그런 지금 시스템이기 때문에 선거 날은 선거 운동을 허용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날까지 운동을 다 끝내야 되고 선거 날은 정말 평온한 가운데서 질서 있게 투표하고 개표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 하나씩 말씀드리면 평상시에 가능한 선거운동이 총 5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선거운동 못하는 사람을 빼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건데요. 이게 이름이 문자 메시지여서 문자만 보내냐 그거 아닙니다. 사진 보내도 되고 동영상 보내도 되고 다 됩니다. 문자 메시지 지금 또 보내도 됩니다. 혹시 지금 나한테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반은 아닌 겁니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내용 중에 보면 한꺼번에 20명 초과해서 자동으로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 서비스가 있고 이거를 돈 받고 유료로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거 비용도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20명 초과라 그러는데 실제 회사에서 보면 하루에 뭐 몇만 명,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틀 뭐 걸쳐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1000만 명 이렇게 보냅니다. 그걸 이제 자동 동보 통신이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일반인들은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못하게 하고 있고 후보자하고 예비 후보자만 하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게시판 이런 거 있습니다. 거기다가 글을 쓰거나 어떤 글에 댓글을 달거나 또는 거기다가 영상을 올리거나 하는 것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또한 전자우편이라 그래가지고 전자우편 이메일 이거 보내가지고 만들어서 아는 사람한테 보내서 선거운동하는 거 지금 가능합니다. 전송 대행 업체라고 있는데 이것도 유료 서비스로 이것도 전송 대행 업체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메일 정보를 활용해서 다수의 사람들한테 보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전송 대행 업체를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한테 보내는 것은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소록에 있는 지인들한테 보내는 거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는 최근에 개정된 거여서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운동 방식의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지금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선거 나오는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뭐 경로당이나 사람 많이 모여 있는 어떤 행사장에 가서 저 좀 뽑아주십시오 인사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를 사전 선거운동이라 그래서 제재를 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실내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확성장치 마이크만 안 쓰면 어떤 시민단체에서 개최한 무슨 행사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오늘 같은 이런 그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수가 모이는 행사에 이 후보자가 오는 겁니다. 와서 그 주최 측이나 사회자의 양해를 구하고 내가 좀 인사 좀 하겠다 해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이 자리에 와서 선거운동 하는 것도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예. 다만 좀 확성장치를 쓰는 것은 좀 안 되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 옥외, 야외에서 이루어진 어떤 행사에서까지 허용하면 이거는 좀 평온이나 뭐 이게 좀 소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그건 안 됩니다. 대신에 야외에서 한 사람씩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면서 찍어달라고 하는 거 이것도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야외에서 큰 행사를 해요. 무슨 뭐 그 공설운동장이나 뭐 이런 데서 뭐 1000여 명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에서 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지지 연설하는 건 안 되지만 그 행사장에 가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씩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고 찍어달라고 하는 거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 날에는 못하도록 해놨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날은 평온하게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인데 전화 이것도 지금 가능해져서 그 전화를 직접 걸어서 이렇게 통화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는 사람 전화번호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 요번에 어떤 선거 나오는데 뭐 나 좀 찍어달라 이런 말 하는 것도 지금 가능해졌고요. 다만 그 컴퓨터 이용한 자동 송신 장치가 설정된 전화 이런 거는 보통 사무실에다 이렇게 전화를 해놓고서 이런 장치를 해놓고서 하면 이게 끊이지 않고 전화가 계속 걸리는 그런 기계 장치인데요. 이거는 지금 못 사용하도록 했고요. 특히나 전화는 또 이게 사생활 침해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그래서 요거는 시간 제한이 좀 있습니다. 밤 그 11시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아무래도 좀 휴식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요 시간대에는 못 하도록 그런 좀 제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명함 배부입니다. 언제부터 할 수 있냐면 선거일 전 180일, 6개월입니다. 요 6개월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가 이제 임박한 시기다. 선거가 가까운 시기다. 요때부터는 선거 나올 사람은 자기가 명함 만들어서 자기가 사람들한테 말로 이제 지지호조하면서 명함 안 주면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명함도 이렇게 직접 주면서 하는 것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이게 선거가 전국 단위고 아무래도 관계자들도 많고 선거운동 대상자들도 많고 하니까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24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대선은 저 때부터 240일서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각 정당마다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도 저기에 맞춰서 각종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언제냐면 날짜로 환산하면 올해 7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7월 12일 이후부터는 아마 언론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대선 분위기로 이렇게 많이 전환될 그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평상시에 이제 가능한 거 말씀드렸는데요. 그 처음에 문자 메시지하고 홈페이지하고 전자우편 보내는 거는 예전에도 됐었는데 지금 추가로 이제 가능하게 된 거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 그리고 전화 직접 통화하면서 하는 선거운동, 그리고 명함 나눠주는 거. 요거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서부터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선거운동을 아까 말씀드린 것도 포함해서 누구나 다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이제 가치라 그럴까요? 뭐냐면 선거는 자유롭게, 그렇죠? 자유롭게 선거 운동도 그렇고 선거 입후보도 그렇고 투표도 그렇고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가치가 하나 있고요. 또한 선거는 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공정해야 된다. 이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늘 이제 고민하는 건데요. 이 두 개의 가치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잘 조화되게 운영하는 게 저희 선관위의 임무인데요. 그래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법으로 좀 정해놨는데요. 하나 여쭤보면 여기 계신 지금 언론사 분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론 기자, 언론사 운영하는 분, 언론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 못하도록 막았었어요. 법에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언론인분들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언론사 선거운동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졌다 말씀드리고요. 하나씩 좀 설명드리면 우선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집어넣은 거예요. 첫 번째 외국인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주권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외국인 못 하고요. 그다음 미성년자, 그렇죠? 미성년자 나이를 보면 18세 낮춰져서 18세 넘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하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선거권이 없는 자 대표적인 게 수형자들입니다.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지금 복역 중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선거권이 없고요. 이분들은 선거운동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저 같은 공무원 왜 못하게 할까요?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역사를 보면 관건 선거 이게 늘 좀 그런 아픈 상처가 있어서 아예 공무원은 다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선거로 통해서 공무원이 되는 사람, 선출직 공무원이라 그러는데요. 이분들은 본인이 자기가 선거에 나가서 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선거운동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은 예외로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보면 선관위 위원 있습니다. 이분들 선거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립성 때문에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준 공무원이라 그러는데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군 대신에 가는 뭐 공익 법무관, 뭐 공익 뭐 의료 뭐 이런 분들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그다음에 공사공단 그다음에 농협, 축협 이런 조합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여러분 주의하실 게 거기 있다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상근해야 됩니다. 상근하는 임직원들이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농협 조합장 선거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조합장 중에서도 상근 아니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합장인데 상근이 아니에요. 그 분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되겠죠.
선거운동 못하도록 한 거는 상근하는 직원 임원들이 못하는 거다. 그다음에 그 사립학교 교원 선생님들이죠. 이것도 왜 못하게 하는지 아실 거였죠. 선생님들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서 선거운동 한다 그러면 그 파급 효과나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면 향토 예비군 중대장 이상 간부들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좀 실제로는 많이 언급되는 게 통리반장입니다. 통리반장, 통장, 이장, 반장님들 선거운동 못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있죠. 거기 위원분들 못해요. 선거운동 못하는데 약간 좀 다른 게 이분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는 있냐? 선거운동은 못하지만 정당에 가입할 수는 있냐? 많이 물어보세요. 답은 뭘 것 같아요? 선거운동은 못하지만 정당에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바르게 살기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여기도 상근 임직원입니다. 상근하시는 분들은 선거운동 못한다.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 안 쓰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거든요. 저게. 근데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안 쓰는데 관변 단체로 약간 좀 그런 오해나 관변 단체로 좀 불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정부 여당에 좀 이렇게 외곽 뭐 친위 세력이나 정부 여당을 주로 어떤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로 좀 과거에 그런 게 있어서 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분들은 이제 선거 운동을 못 하고 요 분이 아닌 분들은 자유롭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의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요거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 또는 허위 사실 공표죄라고 해서 아마 신문이나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가 있어요. 당선 목적은 내가 당선되려고 나한테 혹은 내 가족, 내 부인이나 이런 분 관해서 유리하게 뭔가를 허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나하고 상관없이 나랑 지금 같이 경쟁하고 뛰고 있는 상대방, 유력한 상대방이 있겠죠, 그렇죠? 유력한 다른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람한테 불리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둘 다 죄가 되는데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무겁게 처벌될까요? 내가 당선되려고 하는 거하고 저 사람 떨어뜨리려고 허위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좀 죄질이 나쁜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대방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가 더 형이 무겁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면 저기에 해당되면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징역형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낮아도 500만 원 이상인 거예요. 근데 선거법으로 100만 원, 그죠? 뉴스 많이 보셨죠? 선거법으로 당선된 사람이 100만 원 이상 형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당선 무효가 돼요. 그래서 저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특히나 이 허위사실 공표죄는 그래서 걸리면 정말 굉장히 돌아오는 그런 책임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모두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허위 사실이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후보자의 친척이나 뭐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것도 다 되지 않아요. 그만큼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꼼꼼해요. 성립하는 것도. 하나 보시면 우선 당선 목적인데요. 누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 존비속인데요. 이거는 후보자의 부모님이죠. 또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 여기 그 다음까지가 형제자매예요. 이거 후보자의 형제자매예요. 후보자의. 여기까지만 돼요. 그런데 선거 때 보면 막 친척
친척에 관해서 막 그 뭐 거짓말을 했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세요. 근데 친척이 여기를 벗어나면 친척 뭐 오촌이든 뭐 이종이든 막 이렇게 되면 그게 다 맞아요. 허위도 했고 그게 당선 목적으로나 낙선 목적으로 했더라도 처벌은 안 된다라는 거죠. 딱 여기까지만입니다. 본인, 후보자, 그리고 배우자, 그다음에 부모님, 자녀, 그다음에 후보자의 형제자매, 딱 거기까지만 해야 되지 거기를 넘어서면 사실 기다 하더라도 처벌되진 않는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이제 공표해야 되는데요. 이게 허위의 사실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진짜 사실이야. 그럼 이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허위여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사실이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이려면 이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첫째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둘째는 이게 증명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당선될 목적으로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허위 사실 중에서 A 후보자가 세금을 지금까지 체납 안 하고 계속 잘 냈어요. 세금 체납한 게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저 사람은 세금을 몇 천만 원, 몇 년에 걸쳐서 체납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뭐 그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허위도 맞고 사실로서 증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떼본 말잖아요. 증명서를. 이런 거는 이제 돼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구체적이고 막연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자기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은 감이 안 돼.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뭐 별로 뭐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어떤 이런 자기가 생각한 어떤 그런 자기 의견 이런 거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모두가 다 이렇게 이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허위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또 하나는 허위 사실이 된다. 이 사실은 뭐냐면 입증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낙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요분들한테 대해서 불리하도록 하면 처벌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후보자 비방죄인데요. 선거 운동을 위하여 여기도 똑같습니다. 대상은 누구를 비방해야 되냐면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방하거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해야 돼요. 근데 여기를 벗어나서 비방을 하면 물론 뭐 그 도덕적이나 뭐 다른 뭐 비난을 할 수 있지만 법률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라는 거 하나 또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거는 뭐냐면 사실을 가지고 비방을 해야 돼요. 아까는 이제 허위 사실이면 처벌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허위로 비방을 하면 뭐 더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을 말해도 처벌된다는 거예요. 사실인데 사실을 말해도 처벌돼요. 어떤 사실이냐면 공연이라는 건데 공연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끔 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전에 미용실에 머리하러 와가지고 미용 이렇게 머리 깎아주는 분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A 후보자가 막 사생활이 막 말도 못하게 막 뭐 문란하다는 등 뭐 결혼을 몇 번을 했고 뭐 가족 관계가 막 근데 그게 다 사실이에요. 다 사실이야. 근데 그거를 머리 깎으면서 그 둘이서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 미용실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분이 본인만 듣고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면 다음에 머리 하시는 손님한테 또 얘기를 하겠어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게 공연이가 성립이 돼요. 여러 사람한테 퍼질 수 있는 방식으로 알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을 알려요. 그게 사실이더라도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비방하면 이게 처벌되는 거예요. 비방이 뭐냐? 비방은 어떤 특별한 까닭이나 이유 없이 어떤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 어떤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폄하하거나 훼손하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더라도 아까 사생활도 말씀드렸고 무슨 개인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것도 해당이 돼요. 사생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신체적으로 뭐 이렇게 예전에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대머리 후보자가 대머리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대머리를 가지고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뭐 많이 뭐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면 그렇게 막 반짝반짝 뭐 그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그게 비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비방죄로 처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선거 때 보면 우리가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자질이 있는지 저 사람이 정말 문제는 없는지 뭐 공사 방면에 있어서 다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아예 못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다만 이게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 공익에 관해서 정말 나는 사심 개인적인 어떤 저 사람을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이건 공익을 위해서 한 거지 어떤 그런 정말 목적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지금 규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 여러분 주의하실 거는 허위사실 공표든 비방이든 다 주로 말로 많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이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말로 자기 선거운동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선거운동 하는 데서 머무르면 좋은데 거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없는 말, 소문도 정말 확인 안 하고 하면 처벌됩니다. 예. 소문을 막 옮긴다거나 이렇게 사생활에 관해서 얘기를 막 하게 되면 그때는 뭐 시원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선거법으로는 지금 공익에 관한 때는 처벌 안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여러분 이게 후보자 비방죄하고 비슷한 형법상 죄가 또 있어요. 대부분 아실 거예요. 네. 어떤 게 있죠? 사람에 대해서 막 그 비방하고 그렇죠. 인신공격하고 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돼요. 명예훼손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모욕죄도 있고요. 형법상. 그러니까 선거법상으로는 만약에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큰 상황에서 보면 검증 차원이고 알 권리 차원에서 했다 그러면 선거법상으로는 처벌 안 받을 수 있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로는 또 처벌 별개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시되 그런 거를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30분 됐는데요. 지금까지 선거운동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개정된 부분이랑 많이 발생하는 선거운동, 허위사실, 그다음에 후보자 비방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없으시면 제가 이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 지금 김제시 의원 보궐선거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자금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시의원 나오는 분들은 들어가는 돈 다 자기 사비를 냈어야 됐어요. 근데 이번에 바뀌어서 시의원들도 후원해 줄 수 있어요. 후원금 모금해서 그 돈을 쓸 수 있어요. 얼마까지 쓸 수 있냐면 선거비용 제한액이라 그래서 그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의 절반. 예를 들면 이번에 김제시 보궐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한 5천만 원 돼요. 그럼 그 절반인 2,500만 원까지 모금해서 그 돈을 가지고 선거운동에 쓸 수 있다. 바뀌었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명강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특강을 해주신 우리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우리 특강자님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우리 내외 귀빈분들과 직원분들 또 오늘 오신 선서자 대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